지난 1967년 미국 뉴욕시에서 시작한 뒤 1995년부터는 라스베이거스로 옮겨서 열려온 이 CES는요. 신기술을 체험하는 거대한 축제이자 세계 IT 기업들의 경연장이기도 합니다. AI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특히 피지컬 AI로 넘어가면서 올해 CES의 현장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CES 2016 핵심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CES가 요즘은 거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 행사 중에서요. 네. CES 2016 6일날 시작이 됐고 우리 기업도 많이 참여했고요. 160여 개 국가 4,500여 개의 기업이 갔는데 늘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최근 3년간은 거의 AI로 걸려 있는데 이 CES 2016은 AI이긴 AI인데 네. 좀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가볼까요? 주제부터 좀 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AI긴 AI인데 그 앞에 이제 피지컬 AI가 붙죠. 피지컬.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렇게 뭐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가 같이 접목된 이런 피지컬 AI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주제를 본다 그러면 이제 혁신가들의 이제는 등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6일부터 9일까지 열렸고요. 뭐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아마 마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제 라스베가스, 그다음 뭐 주체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사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 15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성공한 또 하나의 또 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항상 1월 달 되면 기대되는 건 CES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항상 우리가 미래의 기술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이번엔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외신에서도 이제 주목할 정도로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서비스 로봇 이게 이제 거의 상용화 단계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그다음에 가전도 있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홈이 과거에는 조금 키워드였는데 요즘에 이제 AI 홈으로 그래서 가정 경쟁도 이번에 CES 2026의 관전 포인트였고요. 네,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죠.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아니면은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와 접목되는 이런 자율주행 시대를 이제 맞이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도 여전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CES의 이제 단골 키워드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는 병원 현실화가 됐다. 이런 점들도 느껴졌고 특히 전시 규모가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쪽이 역대 최대로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또 많았습니다. 양자 기술도 눈에 띄었고요. 네. 예, 단독 트랙으로 또 부상을 할 정도로 양자 기술도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50여 곳이 이제는 참여를 했고 역대 최대 한국관을 또 꾸려기도 했었고 역시나 그 안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크나큰 이제 인기를 좀 얻었습니다. 네. 한국전력도 눈에 좀 띄는데요. 한전이요? 네, 한전도 이번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K-그리드 산업에 대한 또 미래 비전을 또 어김없이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또 보여줬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글로벌 진출을 사실 선포했거든요, 한전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양한 바이어들 아니면은 미국의 소비자들,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한전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들, 번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이제 선보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인물들도 눈에 띄죠. 역시나 굴지의 인물들도 다 같이 등장을 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젠슨왕, 아니면 리사수, AMD CEO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는 빅테크 거물들이 총출동했던 정말로 뜨거웠던 CES 2026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또 2, 3년을 놓고 보면은 이제 개막전 전날 열리는 특별 연설, 기조 연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빅샷들이 하는 그 말이 한 해의 또 트렌드가 되기도 하는데 늘 기조 연설을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했는데 이번에는 젠슨왕이 특별 연설로 빠지고 네. 기조 연설은 AMD의 리사수 회장이 했습니다. 젠슨왕의 특별 연설, 리사수의 기조 연설 핵심 내용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역시나 그 AI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제는 키워드를 잡으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세계를 또 깜짝 놀라게 했죠. 알파마요 이런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기술들도 사실상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아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제는 눈을 사로잡을 정도로 과감한 기술을 또 선보여줬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모든 자동차는 이런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알파마요의 이 플랫폼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말 벤치가 실제적으로 이 알파마요를 탑재를 해서 이제 운행하는 거 이런 것들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런 엔비디아의 시대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도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베라루빈도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의 칩보다 한 5배 향상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블랙을보다 한 5배. 정말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 연설 핵심 내용이요. 알파마요 얘기했고요. 그다음 베라루빈. 그다음에 또한 나오는 게 로보틱스 부분인데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이런 잭슨 토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종의 로봇 두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모스는 그것을 학습시키는 이제 모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로봇까지도 사실상 이제 학습시킬 수 있는 엔비디아의 이런 어떤 학습 모듈이다. 아니면 AI 하드웨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리사수도 이제는 CEO도 얘기를 했는데 AMD요. 네, AMD죠. 그래서 3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연설에 그러다 보니까 또 뭐를 보여줄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헬리오스를 이제 공개를 했죠. 그래서 괴물 같은 AI 렉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첨단의 기술이 이제 들어갔고요. 역시나 AMD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CPU도 있지만 GPU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CPU 같은 경우는 베니스를 또 공개했고 AMD 신형 GPU도 이번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역시나 이 AMD와 이런 또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이런 최첨단 가속기 AI 싸움이 앞으로도 더 벌어지겠구나라는 것도 이번에 좀 알 수 있었던 이런 2016 CES였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네, 특히 젠슨왕 CEO의 특별 연설 중에서 우리 한국 K반도체가 좀 열광하고 좋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요, 이 스토리지 저장, 이게 스토리지죠. 저장이 새로운 최대 시장이 될 것이다. 권 평론가님이 네. 스토리지라는 게 크게 보면 메모리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저장하고 담는. 이게 무슨 뜻이면 이게 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지까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게 스토리지 기업에 대해서 젠슨왕이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챗 GPT나 생성형 AI를 해보시면은 놀라운 게 과거와는 다르게 내가 했던 얘기를 다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던져줬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기억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추론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젠슨왕은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AI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 추론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업용 SSD 같은 그래서 AI를 뒷받침질 수 있는 스토리지가 굉장히 주목할 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스토리지 기업들 예를 들어서 샌디스크 같은 저도 제 주위에서 저 요번에 샌디스크 뭐 투자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젠슨왕 CEO의 목소리를 듣고 해서 이런 어떤 전통적인 스토리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들을 또 요번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1분기, 2분기 실적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23억 달러, 25억, 26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젠슨왕 CEO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AI 시대가 점차적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당연히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당연히 이제 호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또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스토리지에는 낸드 플래시가 필요하죠. 낸드고 당연히 뭐 K반도체는 수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칩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는 호퍼 시리즈 그리고 블랙엘 시리즈 그리고 이번에 소개한 베라 루빈인데 독특합니다. 우리가 GPU 하는데 이 베라 루빈은 아예 CPU와 GPU가 함께 붙은 네. 이런 뭐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HBM4와 DDR5까지 가는 괴물이네요. 그야말로. 이 네. 베라 루빈 얘기도 좀 해볼까요? 맞습니다. 이게 항상 저는 이제
최첨단 칩이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가 과연 어떤 이름을 붙일까, 또 어떤 인물의 이름을 또 갖고 와서 붙일까라고 항상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천문학자, 여성 천문학자죠. 베라 루빈의 이름을 갖고 와서 이제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퍼 시리즈, 그다음에 블랙엘 시리즈 계속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블랙엘보다 이런 추론 성능이 5배, 학습 능력 3.5배 이렇게 이제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이제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라 루빈입니다. 베라는 이제 CPU를 CPU. 의미를 하고요. 루빈은 이제 GPU를 얘기하는데, 이 루빈 GPU가요 이미 양산에 돌입했다라고 이제는 젠슨왕 CEO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 예고된 상태고,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CPU에는 이제는 DDR5 램이 이제는 주위에 이제 깔리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루빈 GPU 옆에는 또 HBM4가 이제 포진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상승 모멘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젠슨왕 CEO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협업이 환상적이다라고 이제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는 HBM4에 대한 수주 소식도 계속적으로 저는 들려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제2의 HBM이 얘기하는 소캠2 이 부분에서도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참여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앞으로의 AI 투자에 더더욱 가속화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HBM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확실히 공급자로 결정이 됐고요. 상반기부터 공급한다. 이런 와중에 이 HBM4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간 것 같습니다. 16단 48GB를 처음 공개했다. HBM4 시대. 근데 마이크론도 좀 합격했다라는 게 약간 걸리기도 하는데, 네. 자, 베라 루빈 시대에는 이제 HBM3가 아니라 HBM4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DDR5, DDR 쪽은 중국도 쫓아오니까 빼고도요. HBM4 시대에 우리 K반도체 어떨까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SK가 이런 그 HB하이닉스가요, HBM4에 대한 16단을 이제는 첫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시장을 압도하기 위한 정말로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한 HBM4에 이제 12단 36GB짜리 후속 모델로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16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AI 서버용 이제는 HBM 메모리죠. 그래서 소캠2도 이번에 좀 같이 공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HBM3에 대한 주도권도 계속 갖고 있면서 HBM4에 대한 주도권도 앞으로 계속 가질 것이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힌 상태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는 루빈 플랫폼 HBM4 시장에 대해서 하이닉스 한 70% 정도 차지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HBM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굉장히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통적인 반도체 3사들이 이런 HBM4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본다 그러면 압도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CES 2016의 테마가 크게 보면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었고, 또 한 축이 모빌리티 플랫폼 자율주행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벤츠랑 함께 하면서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알파 마요를 공개했는데, 자, 평론가님, 우리가 그동안의 자율주행은 테슬라, 또 웨이모 뭐 두 개가 앞서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여기에 또 함께 뛰어듭니다. 네. 뭐 자율주행 시대는 더 성큼 더 다가오고 더 좋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또 눈에 들어왔던 게 알파 마요에 대해서, 이게 오픈 소스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FSD랑 결국에는 이제 경쟁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런 알파 마요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1분기 안에 이제는 벤츠와의 협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내놓겠다라는 이런 어떤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물론 뭐 특별 연설 때 좀
맛배기로 보여주긴 했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이제 보여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왜 벤츠를 선택했을까? 물론 기존부터 뭐 현대차와 뭐 협력도 있었겠지만 네.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유일한 레벨 C 자율주행에 대한 상업 판매했던 기업이 바로 벤츠거든요. 그러니까 BMW나 뭐 실제 보면 혼다도 마찬가지로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상용화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벤츠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벤츠와의 엔비디아의 이제 협력이 이번에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아마 그렇게 되면 레벨 3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는 자율주행 가되 정말로 아주 뭐 핸들을 잡을 기회는 많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저는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운전석이 없어진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시장에서는 깜짝 놀랄 아마 기술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벤츠는 역시나 프리미엄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화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알파마요를 쓰게 되면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소비층의 구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벤츠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워낙 이제는 탄탄한 소비층이 있다 보니까 벤츠와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율주행 조기 도입을 이끌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OEM 기업들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특히 이제는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내재화의 기술이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 알파마요를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재화 기술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오픈 소스로 풀리는 알파마요를 채택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유혹을 참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현대자동차도 이런 알파마요의 시스템을 플랫폼을 도입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지금 뭐 우리 시장에 또한 전 세계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CES 2016의 최고 하이라이트죠. 피지컬 AI, 바로 로봇입니다. 우리나라 쪽에 집중할게요.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가 공개가 됐고 정말 반응 뜨거웠습니다. LG전자도 저는 의외로 좋았거든요. 이 클로이드라고 이족 보행은 아닙니다. 이렇게 롤러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다니지만 클로이드의 완성도도 꽤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아틀라스와 클로이드로 집중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로봇. 그렇죠. 이제는 클로이드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죠. 뭐 앵커님 보신 것처럼 굉장히 뭐 인상적이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게 아마 가족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의 이족 보행 필요 없죠, 두 다리가. 네, 예, 그래서 가족용이다 돌아가니까. 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수건을 갠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클로이드에 대한 정말로 백색 가전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화면에 해보겠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의미는 그거예요. 이게 이제는 판매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이족 보행보다 당연히 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용화에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각 언어 모델, 그러니까 VLM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VLA 같은 또한 시각 언어 행동 모델. 자체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클로이드에 탑재를 한 부분도 눈에 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반면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아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거는 이제는 공장에서 먼저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족 보행으로서의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이제는 순차적으로 이제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틀라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관절이요 360도 돌아가죠. 예, 지금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360도 돌아가죠. 그다음에 뭐 관절가도 한 56개 정도 네. 들어가 있고 이런 점들이 야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56개의 관절, 인간이 한 230개 관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계속 기술이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대 하중 50kg을 이제 들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고요. 키가 190cm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기술력을 이번에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줬다는 점에서 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 개발형입니다. 연구형 말고 개발형은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 투입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2의 깐부 회동이 있었거든요. 젠슨왕 CEO와 정의선 회장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뭐 알파마요와 뭐 했긴 네. 했겠지만은
새로운 로봇 칩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눴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또 굉장히 궁금해한 게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당연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얘기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엔비디아의 전략은 이런 거거든요. 오픈소스 풀고 대신에 이제는 그 하드웨어에 대한 칩은 우리가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는 내비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도 아마 정의선 회장과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으로 현대자동차와 엔비디아의 일종의 이제 밀월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부터 이미 협업 체계를 갖춰왔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산업통상부 코트라도 이번 CES 현장에서 많은 노력들 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지원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스타트업들도 많이 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함께 좀 보죠.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나서서 큰 도움을 줬는데요. 특히 산업부와 코트라가요. 이번에 이제는 혁신기업 간담회를 이제는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혁신기업 11곳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했고요. 그 AI 3대 강국 도약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나서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죠. 혁신상 60%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거 이미 다 언론에서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물밑 지원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다 그러면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어요. 뭐 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법률 특허 전시비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수출 사업화할 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피드백 관계도 굉장히 잘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CES 2026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는 이런 기업들 말씀 주신 것처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물밑에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